ボアさんです。かわいい。頑張ります。さあ、ボアさんは韓国ご出身で、今年はワールドカップの年でしたよね。そうですね、ワールドカップで、韓国と日本がお互いによく知り合えたことがすごく良かったと思います。そんなボアさんの歌手としての将来の夢っていうのは？そうですね、日本と韓国の架け橋になれればすごく嬉しいなと思います。じゃあ今夜もそんな夢を胸に歌ってください。頑張ります。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K-팝과 한류에 관한 깊이 있는 칼럼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K-팝과 한류의 역사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민감한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서 그것도 살펴보고 레딧에 올라온 당신이 K-팝에 처음 빠지게 된 노래는 어떤 노래였나 질문에 재미있는 대답이 많아서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기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한국의 포크송 가수 이수만은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뮤직비디오를 재생하는 24시간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MTV에서 본 것에 영감을 받아 그는 SM 엔터테인먼트를 결성하고 더 잭슨5와 같은 고도로 훈련된 올싱어 올댄싱 그룹의 성공을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유키스 온 더 블록 30년 후 10월에 예정된 서울음악대 행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40억 달러에 가까운 초기 공모는 이 K-팝이 이끄는 한국 대중음악 브랜드의 역사에서 새로운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10년 전 빅히트 창립자 방시혁이 결성한 7인조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이 K-팝을 미국 음악 차트 1위로 끌어올렸다. 올해의 오스카상의 블랙 코미디 기생충의 승리와 함께 그룹의 글로벌 도달은 많은 한국인의 눈에 국가 문화 제공의 글로벌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한 최초의 한국 노래가 된 이후 9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K-팝에 대한 자부심을 한층 더 높이는 훌륭한 업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핫한 보이밴드의 파워가 뒷받침하는 빅히트 엔터는 3년 만에 한국 최대 주식 상장이다. 그러나 거래를 통해 드러난 지표, 특히 은행가들이 방탄소년들에게 보는 가치와 성장 잠재력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고 K-팝에 대한 논의를 문화적 호기심에서 심각한 투자 제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가격 책정은 주가가 2022년 빅히트 예상 수익의 76배에서 거래를 시작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 칩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의 5배입니다. 예상 시가총액 39억 달러는 빅히트를 미국의 3대 음악대 행사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서울증권사 SK증권의 이진만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신약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과 함께 빅히트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한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동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변혁에 한국 문화에 대한 전례 없는 국제적 열풍이 오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이 한국의 어두운 부분, 즉 고압적인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존재한다고 비평가들이 말하는 여성 혐오에 시달리는 가부장적 사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황을 누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지금까지 건전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개발하는 데 대부분 성공했지만 이는 많은 한국 여성의 현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 사회의 이 불쾌한 면은 K-팝 스타와 고위 정치인 모두와 젊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의 급증과 관련된 일련의 유명한 미투 사건을 통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새로운 문화 초강대국 대한민국. 지난 10월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에 막을 내렸을 때 가수 김남주는 서울 올림픽 스타디움 무대에서 아미라는 그룹 BTS 팬들에게 사랑했다라고 말했다. 팬들의 후회적 헌신은 한국 문화의 폭발의 선곡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우상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유명 영화배우나 팝그룹의 전형적인 추종자들보다 축구 광신자들과 더 비슷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8월 유튜브에 다이너마이트를 공개했을 때 24시간 만에 1억 회 이상의 조회가 된 웹사이트 신기록이다. 전문가들은 인기를 설명하려고 할 때 서로 다릅니다. 일부는 예술가와 청중 간의 본능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 성장을 지적합니다. 작가이자 평론가인 김용대는 그룹의 첫 16장을 분석한 책에서 방탄소년단의 진정성은 그들의 음악과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팬들에게 극도의 통일감과 동지심을 제공한다라고 썼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팬을 외부 사람들로 간주하는 팝 음악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서울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한국 청소년 문화연구원인 모현주 씨는 특정 그룹이나 스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것이 공허함에서 벗어나려는 수백만의 젊은이들에게 중독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성불평등을 포함한 도전, 그들은 대체 현실을 찾고 싶어 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팬덤입니다. 필사적인 의존입니다. 그러나 SM의 이수만 씨가 개척한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트렌디한 댄스 음악과 일본이 10년 동안 개발해온 아이돌 훈련 시스템을 결합하여 K-팝 아이돌이라는 하이브리드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에이전시가 이 연습생 시스템을 중심으로 K-팝 산업을 구축했습니다. 오늘날 서울 전역의 수백 개의 지하 스튜디오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방과 후 최대 6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 춤과 노래의 실력을 연마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몇 명의 신생 스타가 그룹으로 선정되어 대중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4에서 5년 동안 지속됩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370개 이상의 소속사를 회원으로 꼽는다. 그들 사이에는 약 3,000명의 K-팝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을 타겟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K-팝 김명수 이사가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과 기생충, 이 무대와 스크린에 도착하기 전에 대부분의 서양 주류 관객들은 문화 수출의 한류에 이미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서울의 화려한 지역에 대한 매드캡 일렉트로닉 뮤직 패러디인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적으로 히트작이 됐다. 영화 애호가들은 2000년대 초반 비평가들이 찬사를 받은 영화 치화선이나 올드보이와 같은 영화를 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한국 음악, 영화 및 TV 드라마는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및 동남아시아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화 수출의 가치는 10년 전 26억 달러에서 2019년 104억 달러로 약 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인 컴퓨터칩 수출량 한 달치에 해당한다. 화장품, 제과 등 한국산 소비재, 삼성 스마트폰, 현대자동차 등의 판매는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보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은 가장 인기 있는 BTS, 블랙핑크 등이 제공하는 마케팅력의 혜택을 받았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의 한류의 경제적 기여는 상당하다. 문화부 성미경 연구원은 한국의 문화강국으로서의 새로운 지위가 해외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문화적 인기의 힘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다음은 미 K-팝 팬, 당신이 K-팝 팬에 입문하게 된 노래는 이라는 주제로 레딧에 올라온 스레드에 대한 댓글 반응입니다. 나는 강남스타일이야. 강남스타일과 현아의 버블팝은 나의 첫 K-팝 노래였지만 라이엇이 카다를 하기 전까지는 K-팝에 빠져들지 않았어. 내가 99% 확신하는데 보아의 Every Heart와 뒤이은 원더걸스의 Nobody였어. 나도 어떤 곡이 먼저 나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는 애니메이션에서 소개되었고 다른 한 곡은 데뷔를 위한 안무를 익히는 것이었어.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나하고 같아. 노바디의 경우에는 내 여동생이 노래와 안무를 익히는 걸 매일 들어서 알게 되었어. 내가 처음 듣기 시작한 K-팝 노래는 원더걸스의 노바디 뮤직비디오였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도처에 있었고 조나스 브라더스와 함께 투어를 한 기억이 나.
원더걸스가 조나스 브라더스와 함께 투어를 했을 때 처음 그들을 보았고, 조나스 브라더스가 말 그대로 내가 신경 쓴 전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콘서트가 끝난 후 내 머릿속에 있는 유일한 노래는 노바디였던 것을 기억해. 또 스타디움에 들어갔을 때 원더걸스 포토카드를 나눠주었는데 아마 아직도 부모님 집 어딘가에 책 속에 있을 거야. 난 아직도 니켈로디언에서 론칭한 아시아의 침략 트레일러를 본 것을 기억하고 있어. 보아의 일본어 버전 에브리 하트 이누야사 때문에.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2009년 2NE1과 빅뱅의 롤리팝. 난 9살이었고 시작 부분에 끌렸어. 나는 오렌지 카라멜의 까탈레나. 그 시절 대학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소녀시대에 집착했고 공부방에서 그들의 노래를 리믹스해서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곤 했어. 갓세븐에 딱 좋아. 강남스타일을 제외하면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텀블러에서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인상 깊었어. 나는 그들의 다른 음악들을 들었고 붐바야에 빠졌어. 그들의 노래를 전부 듣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서 K-POP 전체를 확인하고 싶었어. 블랙핑크의 뚜두뚜두가 내 첫 번째였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곡이야. 나도야. 뚜두뚜두는 블랙핑크의 전형적인 미학이라고 생각해. SES의 러브, 그건 정말 아름다워. 그와 더불어 베이비폭스, 핑클, 샤크라, 티티마, 이정현, 코요테. 내 한국 친구와 그녀의 가족이 90년대 K-팝에 빠져 있었어. 항상 그 집에서 반복되었어. 위에 말한 그룹들은 해체된 지 10년이 지났어. 2005년이나 2006년 유튜브에서 보아를 찾았지만 많은 곡들이 J-팝과 섞여 있어서 K-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 2009년 친구가 지가 뜨기 직전 소년시대에 나를 입덕시켜서 K-팝에 빠져들기 완벽한 시기였어. 내가 당시 10살이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서 유명했던 소년시대의 지나 오 둘 중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잠깐 동안 그들에게 푹 빠져서 초등학교에서 그들의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 아 짱피해. 나는 베스트의 연예인 조건을 보고 빠져든 것을 기억해. 그렇지만 그때 그게 K-팝인지 몰랐어. 제 길 찾아보지도 않고 멍청했어. 소녀시대의 곡이었는데 너무 어렸어서 기억이 안 나. 2016년 말에 나는 좀비가 나오는 영화 부산행을 봤는데 그 당시의 제목을 몰랐어. 그래서 한국 좀비를 구글링 했는데 트와이스의 우아하게가 나오더라고. 크크크크. 부산행에 트와이스가 나왔다면 굉장히 달랐을 거야. 카라의 미스터. 2010년에 처음 K-팝을 들었어.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누난 너무 예뻐. 지금도 여전히 좋은 곡이야. 댓글 반응을 보니 흥미로운 게 정말 한류라는 것이 이젠 뿌리가 생긴 것 같고 하루아침에 등장해서 반짝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시너지 효과처럼 영화가 K-팝에 영향을 주고 K-팝이 K-드라마에 영향을 주고 상호 성장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